이 페이지 조건 성취, 부성취에 대한 반신이 행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갑이 이렇게 합니다.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날짜가 10월 31일이죠. 그냥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줍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합격은 주죠? 이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인데, 자, 얘가 이제 뭡니까? 시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면 평균 한 80점 나옵니다. 시험만 치러 가면은 합격이죠? 근데 당일 전날에 얘 타이어 다 바꾸내 뿌고 못 가게 막아붙습니다.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 했습니까? 방해했잖아. 그럼 얘는 A한테 가서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150조 1항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봅니다. 조건 성취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줄 것이면 돼요.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갑이 방해를 했어요. 그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 3번으로 학살표 해놓으시고, 조건 성취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냐 수사하는 시점이다. 자, 요게 이제 뭡니까? 20회 기출입니다. 20회 기출. 자, 조건 불성취의 의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 150조 2항인데, 얘가 이제 뭡니까? 합격을 했는데, 컨닝 맞습니까? 컨닝, 닝. 저번에도 뭐 그랬죠? 컨닝, 니은. 밑에 위에가 니은. 컨닝 맞죠? 아, 맞지? 저번에도 그랬는데. 컨닝. 아이,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시작죠. 무슨 컨닝을 안 해봐가 모르겠어요. 제가 컨닝. 아, 영어를 쓸 걸 그냥 차라리. 자, 컨닝 해도 영어를 못 씁니다. 자, 컨닝. 저번에도 그러고 컨닝. 자, 합시다. 글자 외워야 되겠다. 컨닝. 컨닝. 자, 그 컨닝을 해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신의성시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안 잡히면 되는데 잡혔어요. 또 부정행위로 몇 년 동안 시험 못 칩니까? 중개사법에 안 배워요? 배우잖아. 맞죠? 잡혀가 5년 동안 시험도 못 칩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된 걸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억하고 있네. 큰님 그때 저번에 틀리는 거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네. 와, 여기 맞죠? 대단하네. 또 틀리면서 먹으라고. 자, 밑에 봅시다. 자, 조건이 불성취 의제되는 경우,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킬 때는, 자, 줄 거야 됩니다. 뭐에 반해서?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했을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150조 2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했고, 이제 기한으로 갑니다. 자, 기한은 여기 나옵니다. 장래에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종기부 기한입니다. 침해 금지하고, 조건 성취가 기한의 도래하기 전에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단독행위, 신분행위, 가족상에 정해되지 않지만 어음수표는 붙일 수 있고, 절대 소표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입니다. 책에 볼게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입니다. 143페이지.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무슨 사실이 현관패?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시기와 종기 나오는데 152조 보겠습니다. 1항.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된다.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밑에 시기와 종기. 시기 보니까 얘가 내년 1월 1일부터 나와있죠? 이게 시기예요. 12월 31일까지 종기입니다.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자, 일로 와보세요. 여기 날짜가 딱 정해지면 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 나면 뭐예요?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개가 죽으면 뭐예요? 불확정 기한. 개는 언제가 죽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니은번의 별표현이 돼요. 니은번. 맨 밑에 니은번 있습니까? 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불가능할 때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넘기시고. 자,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붙이지 못한다. 두 번째 줄 것이고. 소호표가 있는 단독행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줄 중간 취소 상계동 단독행위는 붙일 수가 없고 엄수표는 붙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인데 기한 도래 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해 금지죠? 있어요? 침해 금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처분 상수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했죠. 자, 밑에 2번 갑니다. 기한 도래 후의 효력입니다. 소호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맨 끝에. 절대 뭐가 없습니까? 소호표가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인데 기한의 이익은 우리 판서노트의 34페이지에 기한의 이익 나옵니까? 나와요? 어떤 거냐? 을이 이제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자, 그래서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3년 동안 나눠서 갚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3년이 뭐예요? 기한의 2.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자, 누가 줬습니까? 1억 쓰고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330만 원 나눠서 갚으니까 3년 동안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죠. 그래서 채권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기한 이익은 뭐 할 수 있습니까? 153조에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없다?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3년 동안 나눠서 갚는 거를 포기해 버렸다. 그래도 나머지 돈 갚아야 되잖아요. 맞죠? 돈을 다 갚아라 이 말이에요. 얘한테.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145페이지에 자, 일단 153조 1항 2항 별표입니다. 1항이 뭡니까?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채무자의 현관편이시고 위에다가 채권자 X입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입니다. 자, 2항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로또가 됐어요. 로또가 저도 꿈이 로또 되는 겁니다. 로또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 로또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또 로또 하고 계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로또 합니다. 아시죠? 자, 네? 만 원씩 합니다. 기분 좋으면 뭡니까? 2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뭐 이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뭐 이거 좋게 쓴다며요. 이게 맞죠? 좋게 쓴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되면은요 제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나타날 거예요. 저는 뭡니까 돈을 벌어 로또 됐다 그러면 뭡니까 건물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알죠? 그 하고 월세 안 주고 내 건물에 사는 게 꿈입니다. 아시겠죠? 네. 언제 건물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평생 못 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또 됐어. 그럼 1억 나눠서 갚아야 안 갚아요? 그냥 확 지르고 치 아프지. 맞죠? 자, 이 말은 뭐예요? 20억의 로또가 됐다. 1억 나눠서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아니, 가서 포기해 본단 말이에요. 가서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돈 팍! 떠집죠. 무슨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하루 늦게 주면 전화 와가지고 난리지기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러는데 맞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돈 준단 말이에요. 기한 이익을 마음입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나눠서 갚아내는 이익을 포기하는데 돈을 다 갚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돈 다 갚으라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뭐랍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돈 다 갚으라면 품격이 법조문에 품격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돈 다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서 기한이 가지는 자 채무자 이익을 양수를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체크하시고 기한이익의 상실입니다. 자, 우리 파산노트 나오지만 기한이익 상실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파산노트 있습니까? 그게 388조 내용 나옵니다. 파산은 파산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지만 정지조건부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놓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판례는 어디 따라간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타당하다 돼 있죠. 근데 밑에다가 형성권을 뭐라고 쳐놨다고? 정지조건부라고 시험해놨다고. 23회 때.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기출지문 있습니다. 알죠? 기출문제집 갖고 있죠? 네,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옆에 우리 또 복습이에요.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해무죠. 그럼 뭐가 정지조건을 뭐라고 써야 돼? 해제조건으로 고쳐야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느냐 아니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잖아. 무효죠. 무효. 2번 틀렸죠? 3번은 조건성적 미정한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에게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3번 X. 4번은요. 이게 맞죠? 해제 조건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해제 조건은. 맞죠? 자,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이고 5번은 왜 틀렸시오? 소고 때문에 틀렸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소급에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취돼야 효력을 잃는데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2번 문제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틀린 것 1번 동의하면 단독행위에도 붙일 수 있죠. 채무면제 붙일 수 있다 했죠.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불정무 정지조건부인데 불성취하시네. 불정무 2번 맞네. 3번은 분리 안 되고 전체가 무효됐잖아. 3번 옵니까 있습니까? X.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인 경우 그러면 다른 약정에서는 조건만 분리해 무효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무효가 돼.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3번 X.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자에 소급할 의사야 할 때는 그 의사해야 한다. 147조 사망 내용입니다. 자, 원칙은 소급이 없지만 약정 소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지문 나왔다 그랬죠? 정지조건부는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권리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서 지가 권리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나왔다 그랬죠. 한번 나왔다 그랬어요. 넘기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거. 자, 1번 또 나왔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했어요.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시기가 있을 때는 그 효력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죠. 잃는다가 아니고 발생한다 되고 3번은 불정무잖아. 해제를 정기적으로 고쳐야 되죠. 3번 틀렸고 4번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 전체가 무효다 했죠.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라는 게 틀리고 전체가 무효입니다. 5번 답인 거 알겠죠? 우리 판례 봤잖아.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이행기한을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될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3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조치 딱 끝났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물권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물권법. 자, 이제 10문제는 다 했어요. 10문제. 맞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10문제를 다 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 다 했기 때문에 10문제는 이제 100% 맞추는 거죠. 자, 이제 맞춘다고 전제하에서 이제 물권법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물권법은 14문제에서 많게는 17문제까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양이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 끝날 때 돼가지고 또 물권법을 전체 10년치 기출문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때는 프린트 양도 많고, 그때는 만원 받겠습니다. 알겠죠? 하루 종일 하는데 공짜하니까 힘들어. 맞죠? 그래서 4,000원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아시겠죠? 불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그래도 무료로 촬영해서 또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촬영은 또 누가 합니까? 또 밖에 계신 분 하잖아요. 밖에 계신 분. 그러면 또 줘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말을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안 오면 안 되고 와야 돼요. 자, 불만하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커피 한 잔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물권법의 총론으로 갑니다. 총론. 자, 앞에 내용 거의 안 나옵니다. 물권법.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고, 우리 판소들은 35페이지 일단 펴놓으세요. 자, 일단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 153페이지 두 페이지 전부 다 X 해놓고 일단 시험은 나온다? 안 나와. 자, 줄은 꺼놓읍시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독립적 권리를 말한다.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죠. 맞죠? 자, 밑에 물권의 특성입니다. 직접 지배성입니다. 옆에 가서 독점적이고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절대권입니다. 내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등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소유자다,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절대적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 갖고 있다. 뭐 양도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맞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필기할 필요 없이 다 돼 있어요. 37페이지 있죠?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7페이지에 물권의 특성 나옵니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직접 지배성이에요. 내가 이제 물권을 갖고서 직접 지배하고 있고, 배타적이죠?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네 거가 아니면 내 거다 임마.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배타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고, 양도상속이 있고,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규정. 자, 185조에 보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에요.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 예외가 임의 규정이 있어. 상린관계 이런 것들은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이웃 토지와의 이용조절 관계는 상린관계입니다. 자, 상린관계인데 그건 임의 규정이에요, 대부분. 그러면은 물권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됐고. 자, 그럼 153페이지 갑니다. 물권의 객체. 자, 물권의 객체 가니까 물권은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해야 되죠? 자, 우리 판소 노트에 딱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37페이지에 물권의 객체에서 물건은 특정, 현존, 독립해야 된다 돼 있습니까? 그거 돼 있네 그대로. 필기 그대로 돼 있네. 됐어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넘기시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3번 독립한 물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시험 우리 판소트에. 자, 일몰일권주의 나와 있죠? 자,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있는데 일몰일권주의를 한다. 그 밑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 무슨 단위로 합니까? 필지 단위로 한다는 거 내용 알죠?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특이법 할 때 배울 거예요. 지적법 할 때도. 옆에 페이지 155페이지의 별표입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이때까지 앞에 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들은 여기 이제 일몰일권적 예외 부분이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만 나온 게 아니고 요거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뭡니까? 물권의 종류하고 섞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몰일권주의 예외 갑니다.
토지의 일부 나옵니까? 자, 우리 판소 노트에 보시면은 맨 밑에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 용익물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가니까 지지전 나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동 건물의 일부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권 기억납니까? 네, 구분 소유권. 우리 판소 노트 돼 있어요? 판소 되놨죠? 건물 같은 경우 구분 소유권, 아파트 501호 이런 것들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은 독립성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옆에다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 플러스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소 노트에 또 보면은 수목 나옵니까? 자, 수목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명인 방법이 있는데, 명인 방법은 여기에 수목들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팻말을 세운다든지, 철조망을 딱 쳐가지고, 여기는 박주성 거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묵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인 방법인데, 관습법상 얘기하는 명인 방법인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편말에 쓸 수도 없고, 묵수한 데도 쓸 수도 없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왜? 등기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뭡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등기가 되면은,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릴 때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아니구나.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가 보네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가 보네. 자, 6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그때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산에 나무 심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단 말이야. 무슨 등기가 임목 등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산에 보면 지금 이제 파랗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대출되고 소유권 누군지 나타나죠? 네, 된단 말이에요.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 명인 방법은 소유권 누군지 나타날 수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둘 다 된다 이거야.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미분리 과실 나옵니까? 미분리 과실. 우리 책에는 수목 미분리 과실 나오는데 니은분이 미분리 과실이에요. 미분리 과실도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농작물.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자, 여기 땅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인데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을인데 이게 경작자입니다. 자, 경작자는 누구 거라고? 경작자 소유입니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고. 불법으로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천천 알잖아요. 여기 롯데마트 쭉 그러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개천 사업을 이제 정비 사업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뭡니까? 우리 옛날에 수강생 중에 아시는 분이 거기에 콩 키우고 뭐 이렇게 막 했거든. 농작물 막 고추 키우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도 불법 경작했죠? 그 농작물 누구 거야? 기가잖아요. 그래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여기 누구 땅이 누가 이렇게 경작했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할매가 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요 50만 원 주고 다시는 하지 말이 각서 받고 처벌된대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됩니까? 그때부터 갈아엎어가지고 정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으로 경작해서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이 판례거든요. 알겠어요?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불법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누구 거다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별표. 자, 그래서 생산자주의 나와 있죠. 경작자 소유가 된다. 농작물. 됐나요? 집합물 나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참고상. 우리 양어장의 어류 등을 상대로 해서도 뭐 설정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볼 필요가 없어. 집합문은 넘기시고.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인데 이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판소부터 정리합시다. 37페이지에 우리 책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판소부터 다 정리해놨죠. 첫 번째, 구분 소유권, 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무슨 행위했으면 구분에 있으면 501호, 301호 처분할 수 따로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목은 명의만물 갖추면은 소유권은 객체가 되는데 동그라미 해놓고 저당권은 X죠. 임목이 하나 법률을 됐을 때는 소유권과 저당권 둘 다 동그라미입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미분리가 하실 때 무슨 만물 갖추면은 명의만물 갖추면 독립할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있고 농작물은 옆에다가 불법으로 경작해도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이다? 용인물건이다. 지지전. 그래서 한 필지 일부는 뭐라 했어요? 용인물건한테 이형이죠. 이형이요. 네? 한 필지 일부는 용인물건 설정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이제 156페이지로 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우리 판서노트는 35페이지입니다. 뭐 필기 안 하겠습니다. 필기 안 하고 다 35페이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85조 우리 책의 156페이지 185조 물권은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밑에 가면 185조의 의미 나오는데 법률은 형식적 의미 범위를 얘기합니다. 줄 거 놓고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관습법은 자,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게 관습법인데 밑에 뭐가 있다고요? 명관 분양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명관 분양, 명관 분양,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습니까? 법정지상권,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있나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런 것 등이 뭐라고요?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가로 3번에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서 위반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네, 옆에 넘어가고 물권의 종류로 갑니다. 그럼 지금 했던 거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뭐만 기억하면 돼. 우리 필기노트가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우리 그 35페이지 판소도 있죠? 뭐만 기억하면 돼? 명관 분양. 구간이 명관인데 명관이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 명관 분양.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그 밑에 가니까 박스 있습니까? 자, 박스가 있는데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점유권은 뭡니까? 사실상 지배함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는데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어요. 용인물권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우리 판소도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157페이지 관습법상 물권은 타이틀의 현관펜,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밑에다가 명인방법 적어놓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무슨 방법? 명인방법까지. 자,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물권, 온천권은 물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판소도 보신 거 나와 있죠? 온천권 X입니다. 1번 판례 별표 옆에다가 1번 옆에다가 기본서 200 기자 적어놓고 231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231페이지 참조해 놓고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1페이지 그 231페이지 보니까 지하수 밑에다가 2번에 온천수 나옵니까? 네. 그 별표되어 있죠? 네. 거기다 몇 페이지 참조? 158페이지 참조.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온천권은 온천수는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지 이 별도의 권리다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8페이지 온천권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 할지라도, 자, 우리가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186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미등기된 건물을 내가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등기법을 배우던데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을 내가 받으려면 지압부로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넘겨야 된다 했잖아. 맞아요? 네, 그런 내용 들어봤어요? 네, 됐죠. 자, 그 내용 배웁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시험에 두 번이 나왔어요.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을 동그라미 해놓고 소유권 이득 경유받지 않나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근데 취득할 수 있다고 냈다고. 두 번 냈다, 두 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4번에 또 별표 넣으셔야 돼요. 자, 근린공원 이용하는 겁니다. 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공원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못 봤나 보네요.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공원 생겨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 뭐, 얘 다니지 마! 우리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판례입니다. 이게 대판 사왔거든, 이래가지고. 그냥 사온 게 아니고 대판 사온. 그래서 대부분 판례 가가지고 공원 이용권은 공공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라고 단독 소유라고 너 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판례를 들은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공원 이용한다고 해서 뭡니까? 그것이 물권이다. 그 아파트만의 물권이라 볼 수는 없다.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도 와서 공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공원 이용권은 그 아파트 단지의 물권, 그 단독 물권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상 인정하는 물권에서는 광어권, 어권 또 특별법상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6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26개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있습니까? 네.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뭘 정리했습니까? 일물일권주의에 예외했죠. 그 물권의 종류, 이 두 가지로 문제를 낸 거예요. 1번 질문.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서노트에 35페이지 보시면은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 사실상 지배하면서 인정되는 거 점유권이라고 돼 있죠. 본권 안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전환권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상권도 본권이다. 전세권도 본권이다. 유치권도 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도 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틀린 거 알겠죠? 네, 됐어.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권이 아니다 해야 되죠. 물권이 아니다.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서 물권, 통행권, 사도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우리 판서도 보세요. 사도 통행권 나옵니까? 네. 개인도로, 사도가 개인도를 통행하는 것은 물권이 아니다. 말이에요. 틀렸죠? 네. 답이 4번입니다. 읽어보니까 4번 맞는 것 같아? 네. 자,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야. 4번 맞죠? 5번. 이거 5번 나왔다 그랬죠? 미등기 건물의 무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 줄 거야 돼. 등기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으면 취득할 수가 없다. 취득한다가 아니라 뭐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요 지문이 시험에 나오고 난 다음에 주택가에서 시험에 그 다음 문제 바로 나왔어요. 알죠? 서로 뺏기고 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앞으로 갔어. 156페이지 있습니까? 156페이지 물권의 효력 나와 있는데 우리 판서노트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폈어요? 자,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은요. 물권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권은 무슨 효력이 있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때까지 물권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물권에 이제 의의받고 이제 물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데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 효력을 정리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을 하면은 뭐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올 게 이제 물권과 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당권과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죠. 성립의 선후. 성립의 선후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어요. 돈 안 갚으면 은행이 금이 높으죠? 그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항상 우선합니다.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가 안 주면 전세권자 금이 높으죠?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이 충돌하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이 우선. 필기 다 돼 있죠? 자, 채권과 채권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등.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시험의 이제 내용이 다시 한번 볼게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다? 물권이 우선.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물권과 물권, 지상권과 전세권, 저당권과 전세권은 성립의 선후로 정하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과 채권 평등이고. 자, 요거 이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데 예외 있습니까? 네, 예외가 있어요. 자, 일단 세 가지만 일단 하고 첫 번째가 뭡니까? 채권을 필기돼 있잖아요. 가등이 됐을 때. 자, 두 번째 임차권을 뭐였을 때?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주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사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이때는 뭡니까?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자가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채권이지만 물권에 우선한 경우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뭐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들어봤습니까? 자, 소액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주임법에서는.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범위에 있으면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끝날 때까지 어디만 낸다고? 서울만 냈거든. 나머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안성함 낸 적이 있어 갔는데 경기도 안성이 어디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충청도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옛날에 13회 때 시험 문제 안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난리가 났어. 이의 신청하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의 신청할 때 그 자기 알고 있는 건 안성 탐면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뭐 이의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자,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디 내니까 시험 문제 말이 없더라. 광주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 난리 납니다. 우리 부산 내면은 광주 난리하고. 그래서 서울 내면은 조용하고. 또 어디 낸다 그래서 서울만 해요. 알죠? 자, 그래서 소액보증금은 제일 먼저 받아가죠. 여기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러면 채권, 물권 관리 필요 제일 앞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해세.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최우선이고. 자, 그 다음에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최우선적으로 받아가죠. 필기 다 돼 있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 가지는 뭐라고요? 최우선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만 중요하면 돼요. 이 내용이 어디냐면 책에 15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 효로 나와 있죠? 자, 일단 보기 전에 서술부터 한번 봅시다.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대내적으로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물권을 가져가는 누구든지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줄로 가면 줄거면 돼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이제 우선적 효력에 보면은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 원칙 나와 있죠. 물권과 채권이 중요하면 뭐가 우선하다가 물권이 우선. 예외 나와 있죠. 기억 니은이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 니은이 요거다. 됐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양갈로 3번이 물권인데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한 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하고 2번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다. 물권과 물권이야. 지상권과 전세권이야. 저당권과 전세권이야. 이런 경우는 성립의 선후다 이 말이에요. 3번의 별표 넣으시고 점유권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선적 효력이 없다. 됐어요? 끝. 넘기시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별표 내놓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데, 자, 좀 쉬었다가 물권적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10분 쉽니다.